네, 잘 쉬셨습니까? 이어서 1강 이제 경영 행정 컨설팅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행정 컨설팅. 뭐 그렇게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경영 컨설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고, 컨설턴트들이 많이 활동도 하고 있고, 또 특히 경영 지도사분들이 이제 수행하는 업무시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적 업무까지 포함을 해서 컨설팅을 하는 경영 행정 컨설팅을, 우리 이제 행정사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이제 하자라는,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행정 컨설팅이 뭔지를 좀 정확히 아셔야지 그게 좀 가능하시니까 우선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영 행정 컨설팅의 기본적으로 이거를 수행을 받는 주체가 누굴까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은 얘를 왜 받을까요? 경영 행정 컨설팅 왜 받을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 목표는 뭐냐? 기업은 우리는 이제 영리 기업을 하는 거니까요. 영리 기업에서는 영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들의 지상 최대 목표고 과업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뭐 공부도 우리가 이제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것처럼, 자, 기업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적인 성장, 그다음에 내적인 성장, 이 두 가지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뭐 시설을 확충해서 공장이 커지거나 재무적으로 안정을 통해서 기업을 사업 부분을 넓힌다든지 이런 다양한 외적 성장도 있을 것이고, 내적 성장은 재무적 안정이라든지 그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회사 내규 규정들에 대한 그 판단 시스템들, 법률적 검토들이 다 이루어져서 올바르게 이제 이루어지고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것 전체를 이제 다 아우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형적, 그 다음에 그 안에 소프트적인 성장들이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성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슬쩍 나왔습니다.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냐? 경영, 행정,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자, 시스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에 구축이 돼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 오르듯이 그 시작과 끝이 발생을 하고, 그 시작과 끝은 계속적으로 또 피드백 반복이 되면서 새롭게 또 업그레이드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새롭게 그 결과물이 도출되고, 또 그 결과물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은 혼자 하기는 쉽진 않겠죠. 당연히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누구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 전문가는 여기 계신 이제 행정사님들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사님들, 자, 행정 전문가시잖아요? 그 외에 다른 파트에서 뭐 변리라든지 세무 회계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뭐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피해에 대한 소송, 이런 것들을 할 땐 또 변호사분들이 또 필요하실 거고요. 자,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가가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하는 것들을 우린 자문이라고 합니다. 이 자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경영 행정 컨설팅이다, 이겁니다. 자, 경영 행정 컨설팅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이윤 창출의 극대화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적, 내적 성장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때 그러면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죠. 요소는 첫 번째가 경영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구축하는데 누군가 필요하다. 누가 전문가. 이 전문가가 자문을 하는 거, 누구에게, 기업에게 자문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경영행정 컨설팅이라는 겁니다. 자,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네. 뭐 어차피 우리가 이걸 뭐 시험 보거나 학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고객에게 내가 어떤 일을 당신에게 해준다. 이 개념이 좀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따로따로 경영도 있고 행정도 있고 컨설팅도 있습니다. 여기 또 합성어 경영 행정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번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이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 수립, 조직화, 지휘, 통제, 관리 기능들을 반복적 수행함으로써 조직 내 재자원과 재활동을 조율과 조정하는 체계적 과정이다. 말이 어렵네요. 자, 근데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기업에는, 경영은 결국은 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영은 기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죠? 이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 이제 아까 재자원이란 말을 썼습니다. 모든 자원이란 뜻이죠. 여기에는 인적, 물적, 정보, 재무, 요 네 가지의 이제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와 함께 재활동이라는 모든 활동인데, 뭐 기본적으로 뭐 영업 활동이 있을 거고요, 생산 활동도 있을 거고요, 뭐 연구 활동도 있을 거고요, 뭐 등등등의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활동들을, 이 자원을 써서 이 활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원과 제 활동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체계적 과정. 자, 경영이란 기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 안에 있는 제 자원들, 그다음에 제 활동을, 이 두 가지를 이제 조정하고 조율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을 그러면은 이 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을 수행함으로써 얘네들이 이렇게 조정되고 조율이 되느냐, 그 부분이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화를 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관리 기능 반복 수행합니다. 얘네들을 조정 조율하기 위해 하는 요 체계적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 관리 기능들을 반복 수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정리가 조금 다시 한번 좀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떤 조직이 기업을 운영하는 이 경영인데, 그거는 이제 조직이 해요. 조직이라 하면은 우리 뭐 이제 영화에서 보면 조직하면 조직폭력배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여 있는 뭐 행정사 협회라든지 회사라든지 이게 다 조직이죠. 이 조직원은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야별로 또 각자 직급이 있고 직책이 있고, 요 사람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 여러 명이 모여 있다고 조직은 아니죠. 유기적인 우리는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공감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조직이라고 하는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 조직이 기업을 운영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윤을 창출하는,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당연히 이윤을 창출해서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자,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화하고 지휘하고 통제를 합니다. 이 활동을 반복 수행을 계속 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계획을 해도 수정을 할 수 있고, 계획에 맞춰서 그 부서별로 영업부, 생산부 뭐 해서 조직을 또 조직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들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또 만들어서, 이 관리 기능들이죠. 얘를 반복 수행합니다. 이걸 반복 수행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이걸 반복 수행하면서 제 자원들, 인적, 물적, 정보, 재무, 그다음에 제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이제 우리는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건 경영, 요것들이 경영, 결과적으로는 뭐다? 기업을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프린트물이나 교재를 이제 또 드리면은 거기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우리 그냥 좀 요 부분은 좀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부분이라 그냥 기본적으로 경영은 기업을 운영하는 거다. 누가 운영한다? 조직이 운영한다. 조직이 운영하고, 그 관리 기능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화하고 지휘 통제하는 관리 기능들을 통해서 제 자원과 제 활동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체계적 과정을 우리는 일컬어서 경영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행정. 우리는 이제 행정에 대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잘 아시잖아요.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일반적으로 법 규제하 국가의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 이걸 공행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은 그러면은 크게 공행정과 사행정. 사행정은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을 운영하는 거를, 경영하는 거를 사행정이라고 합니다. 요걸 영어로 하니까 MBA더라고요.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네. MBA가 사행정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과 그 다음에 공행정 플러스, 왜냐면 회사는 대관 업무를 하잖아요. 관하고 일을 하잖아요. 뭐 입찰도 할 수 있고,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정부에서 지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관의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인허가나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관리 감독을 또 관에서 받고요. 그래서 행정 처분도 받고요. 그래서 그런 공행정과 그 다음에 사행정은 경영이랑 같은 거죠. 같네요. 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경영, 행정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행정, 공행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요거는 아까 경영, 행정은 뭐 이렇게 플러스 시키면 되니까 특별히 그냥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아주 심플하죠? 기업을 운영하는 거다. 기업을 운영하는 거라고 그랬죠? 얘도 사행정 기업을 운영하는 거고요. 자,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 행정이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그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업은 무조건 돈, 이윤을 창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봉사는 다음이죠. 그냥 돈을 좀 벌어야지 뭐 봉사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영리 기업들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컨설팅은 아까 얘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경영 행정 컨설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는 거를 경영행정 컨설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도 한번 분리를 해서 한번 보시자 이거죠. 자, 아까 얘기한 거 동일합니다. 분야별 전문가. 이 사람이 그 기업에다 자문을 해요. 근데 기업은 이제 말을 들으려면은 이제 기업 자체에 이제 자연인이 필요하죠. 자연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 최고 의사 결정권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입니다. 대표죠. 뭐 CEO도 되고요. 자, 이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최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 결정권자니까 이분들한테 전문가가 이제 상담을 해줍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컨설팅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컨설팅에서 잠깐 재밌는 게 하나가 아까 우리 이제 자문이란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쓰는 말이 전략, 관리. 흔히들 많이 써요. 그래서 뭐 경영 자문을 한다, 경영 전략을 수립한다, 뭐 경영 전략을 짠다, 뭐 경영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개념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뭐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되니까 경영하고 컨설팅과 자문은 같고요. 요게 이제 전략. 그 다음에 관리.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전문가가 분야별로 이제 상담해주고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또 이제 조언도 해주고요. 하는 총괄적인 일을 하는 거고, 전략은 기본적으로 우리 전략 전술 얘기하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책략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하위 단계가 전술이죠. 전략을 수립이 되면 그 전략에 맞춰서, 그건 방법이니까 전체적으로 전쟁을 하는 방법이고, 이제 그 방법 내에 소규모적으로 전술이 이제 딸려 들어가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업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영 전략이라 하면은 경영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보다는 조금 하위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리입니다. 관리는 어떤 사람이나 업무에 대해서 이제 지휘 통제를 하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볼 때는 업무를 대신하는 거. 그러니까 업무를 맡아서 내가 사무를 처리하는 거. 이거를 관리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영 관리. 그래서 순서는 자문을 하고 전략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 이게 제일 하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행정사님들은 앞으로 하실 거는 요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 업무. 자문 업무를 하셔야 되고, 일부 이런 업무들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자문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소요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 회사의 그 담당 직원분,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담당 부서의 담당 직원들을 배정 받으셔서 그들을 지휘 통제하시는 업무,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문가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설팅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경영 컨설팅하고 경영 행정 컨설팅하고 야, 씨, 뭐 말장난 아니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영. 우선 우리 경영 컨설팅. 팅에 대해서 그럼 잠깐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경영 컨설팅은 우리 업종, 우리 이제 사업자 등록 내시잖아요. 사업자 등록 내시면 이제 그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업종 코드가 이제 부여가 되는데, 자, 요때 보면은 경영 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라는 큰 항목에
팅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도 근데 이 경영 컨설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영 컨설팅 업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코드 번호가 7414 망빵 741401 요렇게 나뉘어요. 요렇게. 뭔 차이냐? 요 코드는 경영 지도사님들 코드예요. 경영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그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코드. 그래서 경영 지도사 분들이 이제 법인을 설립하시거나 회사를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실 때 요 코드를 발급받습니다. 요거는 경영 지도사 자격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 활동하시는, 그래서 그 경영 지도사 분들이 이 경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경영의 종합 진단, 두 번째 지도, 경영 지도사니까 당연히 지도하시겠죠. 자, 컨설팅.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경영 컨설팅 중에 우리 741400 요건 뭐냐 이거예요. 요건 뭐냐. 요건 보니까는 다른 사업체, 기업이죠. 기업의 경영 문제에 관해서 뭐를 한다? 자문하고요. 1자문 지원하고요. 자문을 지원한다는 거죠. 자문 지원하고요. 그래서 자문을 지원하는 산업활동이에요. 죄송합니다. 자문하는 활동이에요. 자문하는 활동. 그래서 이 자문은 뭐를 하냐? 그래서 보면은 일반 경영에 대한 자문이 있고요. 두 번째 전략 기획 자문이 있습니다. 기획. 세 번째 특정 부문. 경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시장 관리. 생산 관리. 재정 관리. 인력 관리.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는 다 자문이에요. 다 자문. 자문의 종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여기는 경영 지도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한이 없는 이 부분, 우리는 결국 자문할 거니까요. 뭐 진단, 지도, 컨설팅, 그렇다고 업무를 하면 자문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고, 이 말에 좀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자문을 할 겁니다. 자문을 할 거라서 요거 741400 요걸로 행정사 그 사업자 등록의 부업종으로 얘를 내시면 돼요. 일반적인 컨설팅 회사들은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래서 자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영 컨설팅은 이해되셨죠? 경영 컨설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나 해도 되는 741400 대신에 이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141401은 경영 지도사들만이 저 업종 코드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문이다. 아까 컨설팅, 자문 같은 거고, 전략, 관리, 하위 개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영 컨설팅이라는 거는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은 봤고요. 자, 그러면은 경영 행정 컨설팅은
경영 컨설팅 741400 얘다가 플러스 대관 처분의 구제. 관에 대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관에 대해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처분에 대해서 구제하거나 예방활동하는 거. 이것들 행정이 합쳐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유관기업이 많고 유관행정기관이 많은 거죠. 이 범위가 넓은 우리의 특성을 살려서 경영 컨설팅도 그냥 단순히 경영 컨설팅이 아니라 경영 행정 컨설팅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원스톱 솔루션 업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조금 다른 협업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세무, 회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뭐 어떤 기준에 맞출 수 있게 관리를 해드리는 것들을 자문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기장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고 또는 조세에 대한 불복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담당 자격사 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협업을 하셨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제 아집 하나만으로 다 하면 안 되고 그것들을 그 관련 전문가들하고 제가 핸들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컨설팅하는 행정이란 파트에서 보면은 고유 업무가 있으면은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 회계, 변리, 관세, 법무, 어떤 분들은 뭐 노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등등등등 이런 분들을 통제, 협업, 관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코디네이팅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업무를 이제 주시는 거고 이분들이 각자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그러니까 각자 자기 얘기만 하겠죠. 각자 자기 얘기만 할 겁니다. 근데 이 각자 자기 얘기를 종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A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A를 실행하다 보니까 B라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조율을 해야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행정사가 경영 행정 컨설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행정사님들도 그 부분을 좀 역점을 두시고 그래서 내 업무, 그 다음에 내가 자문은 해주지만 결과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전문 자격사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분들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핸들링 하시는 업무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안 돼요. 재무 회계도 아셔야 되고 변리도 그러니까 이분들만큼 아시거나 그러면 이 자격증을 따야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준의 그다음에 이들에게 업무를 주시고 이들이 하는 얘기들을 통해서 경영자에게 옆에서 이제 서포팅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분들과 같이 또 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제 요 컨설팅까지는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 컨설팅을 수행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최고 의사 결정권자를 얘기했죠. 즉 경영자.
자, 우리가 컨설팅을 하니까 당연히 컨설턴트겠죠. 요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